안녕하세요. 이 시대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클래스온입니다. 여러분은 독서와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성인의 독서율이 매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덩달아서 문해력, 어휘력이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성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독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최승필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작가님을 수식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역시 단연 독서 인플루언서가 아닐까 싶은데 인기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인플루언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모님들 아이들 독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시고 독서 지도할 때 또 문제들을 많이 겪으시니까 네. 답을 좀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가면 좀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걸 더 심각하게 질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문해력이 낮다? 예. 이런 게 워낙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다들 심각하게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의 문해력만 문제가 아니고 이 성인 중에서도 한 100명 중에 3명 정도는 초등학생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성인이 문해력이 초 1, 2 수준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어휘력 때문입니다. 이게 어휘력? 문해력은 핵심 능력을 구성하는 게 언어 사고력이에요. 문해력의 핵심은 언어 사고력인데 부차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어휘력이에요. 예. 근데 이 어휘력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로 할 때 쓰는 구어적 어휘가 있고 글을 쓸 때, 글을 읽을 때 쓰는 문어적 어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말로 습득하게 되는 구어적 어휘는 그 폭이나 수가 되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 뉴스 보다 보면 심심한 사과, 그렇죠. 심심한을 몰라서 막 사과를 왜 심심하게 하냐, 그렇죠. 진심을 담아서 해라. 그렇죠. 이런 게 사실 이제 어휘력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제 책을 안 읽게 되면 문어적 어휘가 습득이 안 되니까 네. 어휘력이 이제 초 1, 2 수준에 머물러서 문해력 자체가 초 1, 2인 것처럼 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어렸을 때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직접 읽어도 주고 쥐어도 주고 사주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 독서가 습관이 된다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습관을 들이려고 해서 그래요.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독서는 습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습관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 습관적으로 읽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도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하게 되는 이유가 재밌어서잖아요. 네. 독서도 똑같습니다. 독서가 시작되는 문이 있습니다. 문이. 그 문이 뭐냐면 책을 읽다가 정신을 잃는 경험이에요. 책을 읽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3시간 지나가 있고 이런 저는 식으로 책을 보다가 잠에 들어서 3시간 뒤에 깬 적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책을 읽다 보면 갑자기 주위의 시공간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한 100페이지 지나가 있고 이런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해서 책을 한 권 읽고 나서 와 재밌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재미 때문에 이렇게 재밌는 것도 어디 있어 이제 이렇게 돼서 또 왕창 빌려와서 그 중에 또 재밌는 거 찾아서 읽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습관이 아니고 독서의 재미의 강도를 점점 세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면 틈만 나면 책을 들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독서 습관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성립이 사실. 안 되는 거네요. 예. 네. 그러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책의 독서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영유아기 때 보면은 책 많이 읽어주고 머리맡에 두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좋죠. 우리 이 책 읽어주기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이제 이런 독서 선진국이 없습니다. 아이 있는 집에서 안 읽어준다는 집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그 모 사기업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하루에 30분씩 읽어주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90%가 넘게 90%요? 예. 와. 10명이 있으면 9명 넘게가 하루에 매일 30분씩 이상은 책을 읽어준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네. 근데 이거 사실 독서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엄밀한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건 읽어주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책 읽어주기는 사실은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모와 아이가 이게 읽을 때 자세를 생각해 보시면 아이를 가랑이에 끼고 책을 놓고 굉장히 과장된 몸짓과 목소리를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즉흥극 같은 거예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즉흥극 같은 행위입니다. 행위.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감각적으로 자극을 주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기 아이들은 사실 아직 학습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뇌 자체가요. 변형계, 이 감정이 발달할 시기인데 이 감정 발달에 가장 좋은 게 책 읽어주기이기 때문에 네. 책을 읽어주게 되면 아이의 뇌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 5, 6세 되면 기본적으로 책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됩니다. 아, 책은 되게 좋은 거야. 재밌는 거야. 그리고 이게 부모님하고 함께한 추억이 되죠. 이 추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책에 대한 아주 바꿀 수 없는 긍정적 마인드를 만들어줘요. 네. 두 번째로 책이라는 건 이렇게 매일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거구나. 책은 매일 읽는 거구나라는 이걸 자연스러운 문화로 습득하게 되는 것.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예. 그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서 처음에 지내는데 예. 언제 어디서부터 어긋나는 건가요?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제 책 읽어주기를 학습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똑똑해진다고 하니까 공부에 도움이 되는구나. 아이가 한 5, 6세 되면 뭐 한국사 전집, 그렇죠. 수학 전집. 네. 저희 집에도 어렸을 때 위인전, 뭐 고전 명작 이런 게 그렇죠. 책곡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아이가 읽을 책을 지정해 주게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주몽을 읽어줬어. 그럼 네. 아이가 주몽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부모님이 효용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주몽을 읽어준 우리 애는 주몽을 아는데 그렇죠. 안 읽어준 옆집 애는 주몽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팅이 돼버려요. 아, 독서라는 건 내가 좋은 책을 선별해서 우리 아이한테 갖다 주고 읽게 하는 거구나. 이러면 이제 독서 지도가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생각해 보면 뭔가 책을 읽어야 한다는 그런 게 의무감이 되면서 좀 재밌던 책들도 재미가 없어지고 더 멀리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초1, 초2, 늦어도 초3이 되면 그 아이는 독서를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독서는 읽고 이해하는 수고로움이 드는 문화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르지 않은 책을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인도 똑같아요. 독서 효과가 가장 세게 나오는 책은요 사실은 내가 꽂히는 책이에요. 근데 그런 책들이 보통 부모님들이 보면 되게 속상한 책들이에요. 그렇죠. 되게 예. 보면 뭐 저런 걸 읽어. 또 그렇게 좋아하는 책은 한 번 안 읽어요. 또 애들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아유 저렇게 쓸데없는 책을 두 번, 세 번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책을 두 번, 세 번 읽을 때 독서 능력이나 문해력은 가장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독서 효과라는 건 독서의 강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좋은 책이 있어서 그걸 읽느냐 여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책을 읽는 그 순간의 몰입도 있죠. 그 몰입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독서 지도에서 제일 1번으로 명심해야 될 게 책 선택권을 아이한테 완전히 양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 그리고 책을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을 고르고 선택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이가 책을 한 권 재밌게 읽었다고 쳐요. 예. 그러면 굉장히 대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요 책을 통해서 배울 건 다 배웠으니 다른 책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절로 가질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보더라도 얼마나 집중해서 흥미롭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좀 독서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초3이 되면 한국사를 읽혀. 그러면 이 한국사 지식을 아이가 머릿속에 넣어서 한국사 수업을 들을 때 네. 이걸 활용할 거야. 그럼 다음엔 세계사를 읽혀. 그렇죠. 예. 그럼 세계사를 가지고 활용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읽혀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됩니다. 실제 지식은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인과관계의 사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은 초등 단계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인과관계 사고 자체를 다루는 데는 높은 문해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 초등 단계 지식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순신 장군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예. 임진왜란이 있었다. 거북선이 있었고 이순신 장군님이란 분이 계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겁니다. 정보를. 그래서 초등 단계 지식은 정보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지식이라는 게 뭐가 대단한 어떤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노출되고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큰 의미를 두실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읽기가 힘들고 읽었다 해도 기억하기가 힘들고 기억했다 해도 그 정보 자체가 아이에게 주는 피드백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서 얻게 되는 언어 사고력, 문해력의 관점에서 독서를 접근하시는 것이 독서의 기본 원리상으로도 맞고 효과적으로 봐도 그게 맞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책을 스스로 고르게 하는 거일 것 같은데 저라면 만화책 뭐 이런 쪽으로 손이 갈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죠. 학습 만화를 읽어도 얻는 지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습 만화 때문에 글책 독서를 아예 안 하게 돼요. 만화에서 주 전달 매체는 그 문자가 아닙니다. 그림이다. 그림이고 말풍선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이 그림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조도구 같은. 예, 보조도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말풍선만 있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식은 얻게 되죠. 근데 문해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학습 만화를 많이 읽게 되면 문해력 지체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학습 만화는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독서와 분리를 시켜야 된다. 제일 좋은 건 학습 만화를 그냥 장난감 취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개의 개념으로 그렇죠. 인식을 시켜야겠는 그렇죠. 거네요. 뭐 독서 숙제하는데 학습 만화 갖고 오면 야 독서록 숙제는 책을 읽고 하는 거지 왜 장난감 들고 하려 그래?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비유를 딱 해주시니까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 독서가 결국은 뭐 공부나 성적하고도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게 제가 강사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애들 보고 되게 놀랐었어요. 왜요? 왜 놀랐냐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애들이. 제가 사교육이 좀 심한 그 지역에서 예. 강사 생활을 시작했었는데 네. 성적이 평균 90점은 우등생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기본이고 예. 95점 정도 되면 공부 좀 하네. 숨 막히는데요. 예, 진짜 그냥 우등생이다. 98점, 그러니까 전과목에서 한두 개. 하나 틀리면 우는. 예. 이래야 이제 우등생인 거예요. 그래서 보고 제가 진짜 놀랐어요. 대단하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뒤로 쫙 밀리는 거예요.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 60점대까지 이렇게 쭉 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요? 이거 애들이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는 것 같아 물어봤더니 교과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다 꺼내서 제가 봤어요. 네. 그 교과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교과서인 거예요. 평범한. 예, 그냥 다를 게 없는데. 특별히 잘못 쓰여진 건 아닌데. 예. 근데 이게 어려워? 어렵다는 거예요. 아하. 예, 그때 제가 사실 이거 왜 이렇지? 하고 이제 봤더니 사교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교과 내용을 설명해 주는 서비스잖아요. 네. 그래서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과서는 선생님들이 읽고 이해하시고 그걸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만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문해력이 계속 정체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전과목을 커버하는 보습학원 있잖아요. 네. 중학교는 없거든요. 이게 왜 없냐면 모든 과목을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설명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래서 이제 못하는 건데 이제 이 친구들이 전에는 설명을 듣고 했던 공부가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영어, 수학은 높은 점수를 유지를 하는데 나머지 과목의 성적이 떨어지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나머지 과목을 읽을 때는 그럼 스스로 읽고 이거를 해야지만 성적이 나오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성적이 높은데 문해력이 낮은 애들은 없습니다. 안 해서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문해력이 낮은데 열심히 해서 성적이 높은 경우는 없어요. 그건 예. 독서를 해서 문해력을 확보했든 교과서를 아주 꼼꼼하게 읽는 이런 학습 습관이 있든 결과적으로 문해력이 높은 친구들만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들여다봐도 그렇고 원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는데 공부가 필요해. 근데 문해력이 낮아서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 문해력이 낮은데 교과서 꼼꼼하게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책을 읽어서 문해력을 끌어올려야 교과서를 또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해력만 있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해력이 없으면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다. 이건 확실하다는 거죠. 사실 문해력이라고 하면은 그냥 소통의 차원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적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 바탕이 좀 그렇죠. 되어주는 게 바로 문해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예. 우리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저의 고민이기도 한 성인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예.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올해는 독서를 좀 하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초보 성인 독서가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이게 성인 레벨의 독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왜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이 성인 도서는요, 작가가 어떻게 상정하고 책을 쓰냐 하면 대상 독자인 성인이 고등교과 정도의 교양과 상식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정도는 알겠지? 그렇죠.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빅뱅 다 아시잖아요. 르네상스 다 아시잖아요. 이런 전제하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빅뱅, 르네상스를 교과서만 보고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빅뱅, 우주 빵 터져 생긴 거. 르네상스 알지? 그거. 미켈란젤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 르네상스라는 시대의 문명사적 의미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주입식으로 외웠던 대로 맞아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모르는 어휘가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예. 이래서 이제 그겁니다. 이해를 못 네. 하는 거거든요. 문학 작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보통 이제 독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제일 많이 고르는 종류의 책이 고전 명작이에요. 아, 그렇죠. 예, 고전 명작을 읽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린 왕자 같은 책을 읽어도요. 제목은 어린 왕자인데 시작을 할 때 뭐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얘기했다가 갑자기 사막에 불시착했다가 겉으로 적혀 있는 대로 말잖아요. 그럼 어린 왕자는 이런 책이 돼버립니다. B-612 행성에 살던 어떤 외계인이 그 행성에 말 많은 장미 때문에 화가 나서 행성을 뛰쳐나와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구에 와서 뱀에게 물려 죽은 얘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다. 왜 이게 좋은 책이라고 하냐. 야, 책이 좋다고 하는 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이거는 너무 시대착오적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거리감만 더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식도서를 읽으면 야, 너무 불친절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식도서의 경우에는 내가 교양과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독법이 필요합니다. 독법. 이 문학 작품의 독법은 어떤 거냐면 상징, 플롯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의미를 파악해내는 거예요. 그거를 다 이렇게 알고 분석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분석할 것도 없는데 예. 작가 다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비행사가 사막에 불시착했어. 1차로만 읽으면 아 사막에 불시착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관념적으로 보면 사막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생각해 보시면 사막은 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지평선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어린 왕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섹텍쥐베리가 정말 친절하게 써놨어요. 이 사막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아이. 그러면 이 사막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 왕자가 앞에 얘기했던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렸던 그 어린 시절의 나, 걔가 어린 왕자 아니야? 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읽는 과정에서 이렇게 읽다 보면 뒤에가 맞아요. 맞네, 얘가 걔네. 이러면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만 읽으면 이제 이해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징을 읽는 법을 우리가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고전 명작이나 한강 작가님 작품이나 이런 레벨이 좀 높은 네. 성인 문학 작품을 읽게 되면 이 이해에 실패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좋은 건 청소년 도서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도 운동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뭐 1kg, 2kg짜리부터 들고 시작해서 그렇죠. 점점 늘려나가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독서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처음 시작하는데도 한강 작가님 작품들 뭐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죠. 청소년 책 읽으려고 그러면 좀 맥이 빠져요. 맞아요. 이게 뭐 내가 어른인데 지하철에서 이거 못 들고 있겠는 그런 기분이 이거 있죠. 읽고 내가 뭐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네.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청소년 소설 같은 경우는 원래 장르명이 영 어덜트 픽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 소설을 읽어보시면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굉장한 문학적 세계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교양과 상식 자체를 확보하는 네. 독서예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 책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책을 제대로 읽는 거. 이게 사실 독서 능력, 문해력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좋아요. 네. 읽다 보면 독서 능력이 향상되고 취향도 무르익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뒤에 가면은 그런 책들이 재밌어집니다. 내가 책 좀 다시 한번 볼까 싶어서 보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뭐 필독서 예, 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접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필독서라는 게 그 나이 때 반드시 읽어야 될 책. 그런 책은 없어요. 이게 권장 도서를 말이 됩니다. 권장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독서 능력, 독서 효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독서 과정의 강도라 그랬잖아요. 네. 이 내 취향이 안 가닿잖아요. 이 강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항상 고르는 기준은 가장 재밌는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흥미가 가는 책. 재밌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시공간에 빠져들 수 있는 운명의 책 같은 게 한 권씩 예, 나타난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독서를 안 해서 꼰대가 된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이 생각한다 얘기하면은 이게 관념적인 거다 보니까 되게 말랑말랑하고 언제든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근데 사실 인간의 사고, 인간의 생각이라는 건 굉장히 견고합니다. 단단하고 견고해서 사실은 이 사고가 한번 이렇게 딱 성장을 해서 고정이 되면 바뀌기도 쉽지 않고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책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이 생각을 타인의 생각을 직접 유입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죠. 1차적으로는 타인의 생각을 내가 유입받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읽는 동시에 내 생각하고 이 생각이 마찰이 일어나요. 네, 마찰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내 상식과 다른 얘기를 이 책 작가가 얘기를 해. 그럼 멈추게 됩니다. 왜 내 상식은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 맞나? 그러면 그걸 찾아보게 되죠. 혹은 앞에 나온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를 납득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상식의 변화가 발생해요. 내가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혹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만 알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문학도 똑같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건 타인이 되어보는 경험이에요. 그렇죠. 네, 타인이 되어보는 경험인데 독자인 나의 정서, 느낌, 감각 이런 거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입의 경험을 많이 해보면 이 경계선이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나와 다른 입장,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즉시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를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좀 상대방도 공감하고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도 되어보고 그럴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나와 조금만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이러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타인의 입장을 이해해보고 깊게 들여다보는 이런 어떤 소양 이런 것도 좀 갖추어야지만 그래서 문명 사회잖아요. 네. 이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책 많이 읽으시니까 나는 꼰대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뭐 그렇게 말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잖아요. 독서는 그 자체가 생각을 다루는 일이에요. 책을 읽으면 뇌과학적으로 상상력이 더 강해진다, 창의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 모두가 생각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생각의 힘과 수준, 폭을 넓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공유해야 될 기본 지식들이 있습니다. 기본 정서들이 있고요. 이 정서들이 공유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문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개인적인 차원의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독서는 우리가 모두가 공유해야 될, 향유해야 될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꽤 통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청하신 우리 부모님들도 더 이상 독서 때문에 아이와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와 같이 좀 책을 어려워하는 성인분들도 자신에게 재밌는 책을 통해서 독서와 더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가님과 같은 독서 인플루언서들의 활약도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클래스온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동물들 진짜 많이 괴롭혔어요. 온갖 동물들을 괴롭혔던 아이였는데 제가 플란다스의 개를 읽고 나서 어떤 애가 돼버렸냐면 길고양이만 봐도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동물한테 손도 못 대는 애가 됐거든요. 이게 문학이 주는 이 방식이에요. 이 현대 사회의 혐오 문화를 책 읽는 내 실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 문명 사회를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책 읽는 매를